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육친론을 우리가 만년기 할 차례죠. 맞습니까? 네. 만년기의 육친법 240페이지네요. 자, 육친도 시기에 의해서 왜 동작, 동사라고 했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개념으로 해서 파악을 하라.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만년기의 육친법 요거 하고 앞에 제가 명조 해가지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년기의 육친법은 이제 그대로 연결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만년기에 비건급제를 만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나무가 다시 봄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봄이 목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건강. 그 다음에 활동성 강화. 비겁이 만년기예요. 건강이라든지 활동성 강화예요. 자, 여기에서 차이를 둘 게 뭐냐면 요 겁제의 해석이에요. 겁제의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요 활동성 강화, 그 다음에 비겁이라는 게 친구잖아요. 교우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교우관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달리 해석되어진 게 겁제라는 게 뭐냐면 겁제는 말년에 가서도 재물을 분탈하는 작용이 온다는 거예요. 재물의 분탈. 자,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안 뜯겼어요. 휴,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라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도둑이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안 뺏기겠죠. 아, 돈이 없으면 이제 건강이 좀 처의 건강이 안 좋아지겠죠. 아무래도 지지 환경이 더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에 관해서는 언제나 경쟁 상황은 희생 요소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돈이 안 나간다면 자식이라도 겁제로 돌변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상은 같은 경우에는 식상은 보통 이제 의식주의 확장으로 보시면 돼요. 의식주 원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원만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확장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의 번창. 자식 번창은 여자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네. 그것도 이제 식신운일 때, 식신운일 때.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 떡이 기울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상관이 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상관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무르익어서 상관이 되죠. 그래서 보통 유흥이나 오락이 된다는 거, 오락. 풍류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년의 상관을 만나면 해외여행의 뜻도 있어요. 법규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 활동성 둔화라고 보시면 돼요. 저해라는 말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편제는 노인이 되었는데 짐을 많이 짊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건강고통입니다. 건강고통. 자, 참고로 편제운이 말년에 오니까 팔, 다리가 아파요. 관절이 아파요. 너무 많이 죽어 있어요. 선생님, 말년에 나오면 5세를 가야 되고 60을 가야 돼요. 말년은 요즘은 나이가 많이 그래도 한 70 이후로 보시면 돼요. 70 이후로. 70 이후로요? 예. 이제 65에서 70세 정도 언저리로 이후부터는 이제 편제를 만나면 아 이렇구나. 그런데 선생님, 사표전을 봤을 때는 이제 시에 있는 글자를 쓰는 건 50 이후로 좀 쓴다고 했나요? 예, 그것도 가능은 하죠. 일찍 쓸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또 돈이 들어오면서 이 재성이 무엇을 극합니까?
인성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도덕과 권위 추락이라고 해요. 권위 추락. 나이 든 사람이 어린 여자 치마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인생 추잡사가 되는 거예요. 인생 추잡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명 재축이에요. 수명 단축. 자, 그 다음에 정제 같은 경우에는 고정소득이죠. 정제는. 그죠? 그래서 이제 연금이라든지 임대소득, 고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소득이라는 거예요. 고정소득. 그래서 보통 별무탈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평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질환, 사고성질환, 즉 호랑이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노인이 호랑이를 만나면 이제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죠? 힘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호랑이를 만났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급성질환이나 사고성질환, 건강고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관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딱 맞는 관이니까 보통 이때 봉사성 감투를 합니다. 봉사성 감투. 그 다음에 편인운을 만나면 거의 건강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강불안. 보통 팔다리를 접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과 발에 관해서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수족. 그 다음에 생식기 계통. 그죠? 식상은 내가 발선하고 표현하는 창구잖아요. 그죠? 그쪽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화기 병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들어오면 식신을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극하는 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자식에 관한 근심사입니다. 자식의 근심사. 그 다음에 정인이라는 것은 말년의 정인은 노인이 책을 붙들고 있다 함은 보통 요때 어떤 책을 보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신앙생활이라든지 수행생활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평범하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기에 따라서 이 육친도 달리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인운에서 임대소득 이런 걸로 보면 안 됩니까? 근데 문서를 지게 된, 근데 정인운은 이게 어쨌든 재물을 극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인성이라는 게. 임대는 잘 돼요. 그런데 이제 재물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정재운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라는 것도요. 실제로 보면은 먼저 팔자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팔자에서. 명대세론 아십니까? 명대세론. 네. 먼저 팔자를 정확히 관찰을 해서 그 팔자의 격이 어느 정도일지부터 가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핫바지 두 벌이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팔자에 만금을 장악할 수 있는 팔자가 있고 정말 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팔자가 있어요. 무재 팔자가 어떤 사람은 또 만금을 장악하는 팔자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팔자에서 이미 등급파를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팔자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돈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돈을 장악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판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장악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운을 만나가지고 편재운을 만나서 재물이 들어왔다. 보통 편재라는 게 보면 인성의 극하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갑자기 땅이 팔려가지고 보상이 들어가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물을 장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돈을 받았다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보통 6개월에 재물을 다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아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야 이제 그런 것도 보이니까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식 나눠주든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그래서 좋은 쪽으로 원래 써야지 그 명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팔자부터 관찰하는 것. 지금 제가 육친을 해드리니까 이걸 먼저 팔자는 안 보이니까 운에서만 먼저 다들 쓰시려고 해요. 뒤에 가면 또 대운에서의 육친법에 이제 운에서 쓰는 게 나오거든요. 아싸! 이거 외워가지고 써먹어야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팔자부터 정확하게 판가름을 짓고 그 다음에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친도 대운에서는 좀 작게 쓰고 강약을 달리해서 쓰거든요. 세운에서는 좀 강하게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육친만 가지고 다 해석의 수단을 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만년기 육친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앞에 제가 명조를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디 파트에서 왔냐면 우리가 프로의 별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한 거예요. 프로의 별 맞죠? 프로의 별이 앞 시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양인이 있다고 했어요. 양인. 양인이 뭡니까? 피를 본다잖아요. 물론 흉작용도 있지만 양인 자체가 인성을 대용해서 라이센스라든지 자격증까지도 취득한다라는 거예요. 양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피를 보는 게 뭐예요? 뭔가 압력이 많이 가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해져 있다. 그죠? 스프링도 많이 누르면 많이 튀어오르듯이 압력이 많이 가 있다. 즉, 이게 이런 프로의 별을 상징하는 글자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남과 내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들하고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면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 지을까요?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인이라는 이 신살 같은 게 들어와 있다면 남들보다 압력이 많으니까 내려갈 때 더 내려갈 것이고 피를 더 보니까 올라갈 때는 어떻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뭔가 압력 차이에서 더 튀어나오고 더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무엇을? 사람과, 즉, 나와 너를 구별 지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양인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화라는 것도 있어요. 도화. 도화라는 것은 뭐예요? 남들의 시선을 내가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프로로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12신살상으로 보면은 겁살이 있어요. 겁살. 겁살이라는 거는 구속, 수사, 자압, 압수, 수색, 박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이것도 많이 가해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살은 뭡니까?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팔다리 딱 접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압력이라는 거예요. 압력.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이 프로의 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2신살을 보면 장성살도 일종의 압력으로 봐요. 근데 이 장성살은 지도적인 면이에요. 지도자. 뭔가 이끌어간다. 장성이라고 하면 총돌격 앞으로 자기의 기운을 모든 걸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장성살이라는 것은 어디에 임한다? 좌오묘유에 임한다는 거예요. 좌오묘유라는 뜻은 양보할 수 없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봄이야. 이렇게. 봄도 보면 우리가 인, 묘, 진이 있잖아요. 그죠? 이놈은 어떻게 돼요? 상황 따라서 오로도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해하고도 같이 묶이고.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인이에요. 근데 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오로지 목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목. 그죠?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진은 뭐예요? 어떤 때는 토로 놀았다가, 어떤 때는 수로 놀았다가,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때는 또 목으로 논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으니까 멀티플이라는 거예요. 멀티플.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성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지도자적인 면에서는 이것 하나의 프로의 별로 본다라는 거예요. 프로의 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신살에서 보면은 괴강이라든지 백호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이 하나의 흉폭성을 주죠. 흉폭성.
그죠? 자, 요거는 지지가 어디에 머물러요? 진술충매에 거의 다 머물러요. 자, 이게 왜 진술충매에 머무르겠습니까? 진술충매는 뭐다? 화개처죠. 인묘지죠. 뭔가를 구겨서 넣는 것도 하나의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흉폭성을 주는 개강백호. 자, 요것도 있을 때, 뜰 때 크게 뜨고, 질 때 확실하게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멋있는 한편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그 TV 드라마도 아무 일 아니라는 평범한 일상을 드라마로 찍습니까? 아니면 뭔가 요즘은 그죠? 이상한 족보의 집안을 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찍던데 뭔가 이벤트나 이제 큰 영화의 주제는 뭐예요? 뭔가 대박 히트를 치는 거는 뭔가 성세기복이 뚜렷한 걸 가지고 영화를 찍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성세기복을 크게 만들어주는 요인들이 나올 때 이것이 뜬다라는 거예요. 뜬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에서 신통력 동물을 배웠어요. 그게 뭐가 있죠? 인사, 신, 술이라는 거예요. 자, 물리면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글자의 출현도 이제 프로의 별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글자의 정도 있는 거는 세미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떠나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성격은 그 자체로서 내가 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유자격자라는 거예요. 유자격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프로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 시간에 우리가 천라지망을 했었어요. 그죠? 천라지망에는 진사와 수레가 있는데 진사라든지 수레 있으면은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있어야 된다? 한 글자만 있든지 아니면 진술이랑 아니면 사해가 이런 식으로 출현했을 때, 자, 요럴 때는 프로의 별로 본다 했어요. 그죠? 한 글자만 출현하면 세미 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세미 프로. 그죠? 자, 이것은 뭐예요? 뭔가 수기를 확실하게 가두는 능력의 글자를 가지고 온 거고, 수레는 뭐예요? 무술강 화기로 확실하게 감추는 능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의해서 천라지망도 추출을 하니까 프로의 별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사를 보면은 여기도 나오죠. 충의 관계라든지 형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자기 팔자내에 있을 때 이것을 무기로 삼는다면 그러면 이 프로의 별로서 간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형은 뭡니까? 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로 해석하면 되죠? 역마 분야죠. 아닙니까? 예, 예. 그 다음 형은요? 형벌, 수술, 가공이잖아요. 가공. 그죠? 형벌은 뭐예요? 법무잖아요. 법무. 수술은 뭐가 되죠? 의료죠. 그죠? 그 다음 가공은 뭐예요? 가공, 여기서 가공은 이제 제조가 들어간 거예요. 제조, 뭔가. 많은 것은 이제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뭔가의 가공성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제조가. 겁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속, 수사, 차압, 압수, 수색, 박멸. 다 이것들이 뭐예요? 다 법무라든지 군이라든지 법무라든지 차업 같은 그 세무라든지 그 다음에 박멸 같은 경우에 의료라든지 다 이런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육친론이라서 그죠? 전혀 안 배운 내용을 해드렸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프로로서의 글자 좀 중복 요소는 있어요. 이렇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쓰인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팔자를 하나 볼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게 뭐냐면 이제 병신사유라는 글자도 이것도 하나의 프로의 별로도 취급을 해줍니다. 병신사유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신다면 추가를 한다면
자, 신유의 무술의 경신의 신사. 자, 이게 남자 팔자입니다. 병신, 가고, 신유,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이 팔자도 보고서 이 팔자가 좋은 팔자겠습니까? 나쁜 팔자겠습니까? 자, 컨닝 페이퍼는 여기 옆에 제가 알뜰히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팔자에 재성이 없습니다. 좋은 팔자 맞습니까? 자, 경에서 유를 보면 이게 신살상 뭐가 되죠? 양인이 돼요. 겁재 되지만. 겁재 맞습니다. 겁재. 양인이 되죠. 여기는 뭐예요? 괴강이라는 거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사와 신이 뭐예요? 신통력 동물이죠. 그리고 형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참고적으로 병신사유라고 했어요. 신유, 신사. 야, 뭔가 무시무시한 걸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보고서 재성도 하나도 없고, 그죠? 뭐야,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관성도 어떻게 빨리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쓴단 말이에요. 시에 있기 때문에. 원래 관성은 어디에 있냐면 최대한 쓰는 게 뭐냐면 1까지 나와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자기 직업군으로서 관성을 쓰는 것이고, 시에 나가 있을 때는 거의 봉사성 감투 정도로 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팔자를 보고 뭡니까? 이거 비겁이 태왕한 팔자. 격으로 친다면 이 잡기격인데 잡기에서도 뭡니까? 편인격이죠, 편인격. 예? 그래 써야 되는데, 근데 이 팔자가 저기 대기업의 회장님 팔자예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양인이라든지 괴강이라든지 형이라든지 무시무시한 글자의 총출연에다가 병신사유 출연하니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잘 살더라. 저분은 사업을 안 하면 깡패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운을 잘 못 만나면 큰 우두머리가 될 거죠. 거기서도 어쨌든 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조무래기로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팔자의 이런 것을 볼 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사가 투출이 안 됐다면 정말 골치가 아파요. 사가 없었다면. 그런데 1.4가 뭐예요? 사가 평관이죠. 평관이 비겁을 다 제어를 하는 거예요. 제어를. 그래서 이런 팔자를 보고 일장당관의 군사자복이다 이렇게 옛말에는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의 평관이 이제 활동하는 시기는 처음에 못 쓸까요? 그 원래 이거는 제대로 못 쓴다고 봐야 돼요. 제대로 못 쓴다. 아니 그거는 틀려요. 팔자 내에 있기 때문에 무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제어가 가능하죠. 그렇죠.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팔자, 이런 팔자를 보고서 재도 없고 비겁 투성이에서 몹습 팔자다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운이 신유술 해자 축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예? 참고로 이 관이 앞쪽에 있었다면 이런 관우 왔을 때 잘 써요. 관우로. 근데 시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참고로 이 팔자는 임수가 어디에 들었어요? 신중에 들었죠. 이 신중에 임수가 어떻게 하냐면 재물 그릇이란 말이에요. 재물 편재. 이 편재가 밭이 몇 개예요? 밭이. 임수의 밭이 되는 글자가 금인데 금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팔자를 모르겠으면 제가 오행론 할 때 금의 개수가 성공의 횟수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만큼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장악할 수 있는 능력. 저쪽도 일간이 경신이 아니고 정자가 들어가면 신자가 들어가면은 어디에 신자가 들어가면 일간이 좀 예. 정자나 이런 음으로 들어가면은 저게 저 힘을 다 그것-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틀리죠. 예. 양이 양간과 음간의 차이점이거든요. 양간은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이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초입에 뭔가 기운이 동작한다면 일단 뛰어들고 봐. 남자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자동차 살 때 남자 잽니까? 이거 뭐 할부가 얼마고 금액이 세금이 얼마고 보험료가 얼마고 이거 다 계산합니까? 영면한테 던져주고 알아서 가져온나 이러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잠깐 있어봐. 이거 하나 두 개 다 재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간은 실속적인 측면은 더 강해요. 그런데 뭔가 바로 나서서 막 밀어붙이는 힘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양간과 음간의 차이는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재물이라든지 명예를 취할 때도 보면 양간은 성색이복이 좀 심해요. 그 다음에 음간은 성색이복이 약간 둔탁해요. 그런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남자가 양간으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음간으로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그죠. 이미 몸이 양으로 태어났으니 음과 짝지으면 좋겠죠. 여자는요. 양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음을 잘 짝지으면 쉽게 말해서 음의 혜택을 잘 내가 짝지어 쓴다면 말이 없어요. 왜? 먹은 사람은 입을 떠든다 담다. 운이 그나마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뒤에 선생님 말씀처럼 정신일주가 아니고 신사나 신유라면은 그만큼 지금 팔자처럼 그래도 양인의 개각이 같이 또 들어가죠, 거기도.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예, 그나마 이 경이니까 좀 더 나은 거예요, 여기는. 자, 어쨌든 이런 팔자를 보고서도 절대 나쁜 팔자라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자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팔자가 뭐냐면, 자, 이 팔자도 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도 무제팔자예요, 무제팔자. 재가 하나도 없어요. 또 남자입니다. 자, 무제팔자인데, 자, 이거 뭐예요? 인사신수. 무슨 동물 총출현? 신동력 동물이 총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총출현했다. 그죠? 이거 뭐 형으로 막 중무장을 한 거예요, 중무장. 걸리면 아작난다라는 거예요, 아작난다. 참고로, 그 구치성을 가진 회장님 팔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도 임수가 굉장히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화가 무엇을 도와요? 화가 토를 돕고, 그죠? 토가 또 무엇을 도와요? 금을 돕고. 운만 잘 만나면 대재를 장악한다라는 게 대재를 장악한다. 그래서 팔자를 보실 때 요런 글자가 출현해 있으면 일단
격의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게 이제 사주 명곡에 있는 거라는데 예. 그 운에서 왔을 때랑 차이죠. 운에서 왔을 때 특히 양인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하나의 프로의 별을 줘요. 양인이 거의 좌우모의 뜻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운을 지났다. 그러니까 운을 해석할 때 우리가 대운의 육친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상을 보라는 거예요. 자상을 봤다 하면 자는 이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둡죠. 이게 정신적이겠어요? 세속적이겠어요?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비세속을 다루는.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운이 왔다. 갑일주든 을일주든 무슨 일주든 상관없이 이 운이 왔다면, 자, 제가 임일주다. 임일주가 겁적으로 만났어요. 얼마나 안 좋아요. 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자운을 예를 들어서 유흥을 썼다. 술장사를 하든지, 아니, 종교 철학을 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엄동설한의 운이잖아요. 그죠? 그 운에 맞는 분의 직업을 사용하면 돈은 번다니까요. 돈은 버는데 단 겁제의 작용력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뜯겨나갈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우리 아는 오빠야가 뭐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다든지, 그죠? 저 사주에서의 무신일주에서 네네. 저기 그 일지가 해 같으면은 네네. 그 지금 무신의 힘 크기하고 네. 그 해를 가진 일지의 크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죠. 요거는 운에서 왔을 때는 밭이 있단 말이에요. 밭이, 밀어주는 밭이. 그 지장간에서는 임인데 예, 지장간에서는 임인데, 예. 드러나는 임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장간 속에 있는 임과, 그 다음에 드러난 해의 경우, 해일 경우에는 식상이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예. 그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왜? 팔자니에 있으니까. 이게 사회충이 되듯이 또 강한 이렇게 그렇죠. 무역이라든지 역마 분야에 관련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데, 그죠? 그냥 꾸준한 걸로 가는 거예요. 운 따라 이 재성이 그걸 받는 사오미 오면은 제대로 이 재성을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겠죠? 임수가 어떻게 돼요? 절지잖아요, 절지. 절태양이잖아요, 절태양.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중에 임수가 있다는 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규방직녀로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오미 운이 와도, 즉 외간 남자가 안방에 있는 아녀자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고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자축 운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해운이 왔을 때는 밭이 몇 개, 밭이 밀어주는 밭이 훨씬 더 많이 물줄기가 많은 곳에서 보태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이라는 것도 하나의 고부가거든요, 고부가. 그죠? 이게 전기전자 기계를 갖다가 미세하게 형으로 해서 제조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편제보다 안에 있는 지장간의 힘이 더 클 때가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드러난 편제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그게 단지 해의 글자만 봤을 때는 숨어 있는 이 신중의 임수보다, 참고로 이거는 장생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장생. 이게 임수가 뭐 예를 들어서 진중에 개수로 들었다 이런 것들은 좀 못 쓸 거예요. 못 쓸 거. 그죠? 이것도 지장간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장간에서도. 그 다음에 드러난 해수는 어떻게, 운이 예를 들어서 신에서부터요 해자 축까지 갈 때는 어떻게 드러난 걸 더 활발하게 뭔가 상승은 더 시켜준다는 거예요. 상승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신이 하나일 때, 여기는 두 개잖아요.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사오미 이런 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드러나 있으니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박살이 난다. 그런데 지장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신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중에 임수 하나밖에 없다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비교가 비슷한 거예요. 아까 여기는 신중에 신이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밭이 밀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아까 드러난 해가 이렇게 성서규복을 걷는다면 지장간 안에 있는 것은 요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네. 밭의 조건이 하나일 때. 그런데 밭이 가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변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커진다. 그러면서 올라갈 때 좀 더 올라가고 지장간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은 더 순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숨겨져서 보호받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장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중세시대 갑옷 하나 입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갑옷이 뜯어져 나가야 어떻게? 안에 속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꼭 계고작용이 되는 거예요. 계고작용. 쉽게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아까 이밀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자를 만나서 이런 것을 세월의 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해 나간다. 단 겁재니까 겁재의 작용이 그대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잘하는 게 좌우묘유 장성지의 그룹이죠. 양보하지 않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게 엄동설 아니죠? 자, 엄동설 안에 개떨듯이 한번 떨어봤다. 남들은 못 떨어보는 걸 떨어봤다. 이러면은 내가 그때 가장 큰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괴로움이 우리가 흉보면서 배우잖아요. 이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더더욱 성숙해지고 뭔가 다른 그때의 노하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좌우묘의 대운을 한번 거칠 때마다 프로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온열 염천에 사막을 건의로 받던 사람은 정말 갈증이 뭔지는 나는 알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갑자기 반대로 생일주가 산을 만났어요. 산은 아니죠. 오를 만나요. 좌우묘의 왕지그룹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네. 신이 이렇게 연에 있으면요, 사와 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전기증자 뭐 이런 쪽은 뭡니까? 어차피 여기는 사가 두 개나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간섭을 하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거는 없고 사와 신이 연과 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참고적으로 박청환 원장님 관법으로서는 그걸 좀 잘 못 쓴다고 나와요. 저는 근데 쓴다고 봐요. 그게 내가 굉장히 필요한 글자일 때는 저는 쓴다고 봐요.